안녕하세요. 개 더블섬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조원경님이고 펴낸 곳은 페이지 이북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2022 아시아 최초, 세계 9번째 제조혁신 도시로 선정한 대한민국 산업 메카 울산의 경제부시장입니다.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미래 경제 생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저자는 디지털 제조혁신과 그린 에너지, 바이오 산업으로 일대 전환을 맡고 있는 울산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 부유식 해상풍력, 동북아 에너지 허브, 만명 개놈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혁신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파이낸스 석사, 연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로 줄곧 기획재정부에서 일했습니다. 2005년 중남미 빈곤 감축과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한 미주개발은행 가입 협상, 2009년 한EU FTA 서비스 협상,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 등 굵직한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과 기업에 대한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의 선 경제학자들, 식탁위의 경제학자들, 경제적 청춘,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 부의 비밀 병기, IF, 넥스트 킬러앱,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등이 있습니다. 이 도서에서 소개하는 기술 너머를 살아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빅사테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에서는 AI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구독 경제와 블록체인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우주개발과 양자 컴퓨터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바이오테크와 유전자 가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연결의 힘 디지털미, AI 메타버스와 NFT,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바꾸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언택트 언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립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컴퓨터 자판과 모니터로 전 세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 정보를 공유하는 언택트 언탁은 강화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해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연결성 덕분에 코로나19 이후 카카오는 잘 나가는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국내 대표 언택트 기업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타버스에는 자기 자신을 대신할 아바타가 있습니다. 저자 또한 회의를 위해 그러한 아바타를 골라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메타버스는 초월감을 주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해 보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대신해 아바타를 회의에 참석시킨 날 실망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딱히 새로운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줌이나 웹엑스로 화상회의를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이 캐릭터가 내 감정을 읽는 존재도 아니고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나의 아바타와 나는 아무런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 저 역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이 프렌드를 사용해 보았는데 게임인 듯하면서도 아닌 듯한 면이 있었고 10대, 20대의 전유물로만 생각이 드는데 하루빨리 기성세대들도 즐길 수 있는 가상세계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타버스를 시각적인 면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영화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화입니다. 메타버스란 용어의 출현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스는 SF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메타버스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디지털 분신인 아바타가 가상공간에서 활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또한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융합되어 유형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향을 뜻합니다. 메타클론은 인류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복제해 가상인간으로 만들어 디지털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VR의 하나의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VR 산업의 핵심 기술인 자사 모션 슈트를 기반으로 VR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는 모인입니다. 우리나라 업체인데요.
인류의 기억을 저장하고 첨단 기술로 복원하여 그리운 사람을 혹은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모인의 노력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및 대주도미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이 승화되어 만든 디지털 인격체이자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나의 가이드를 뜻합니다. 이러한 나의 이상형 DM 아바타를 마주할 날이 하루빨리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DM은 나를 대신해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많은 지겨운 일들을 해주고 나는 더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기술은 DM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아울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해 산업 영역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딥러닝, 딥러닝. 딥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한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한 분야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모든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은 음성, 이미지 인식과 사진 분석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지도학습이 배움으로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면 강화학습은 일단 해보면서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은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성공하면 보상을 얻고 실패하면 벌칙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와 인간 언어 사이의 상호작용 기술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같은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문서 분류, 스팸 처리, 검색어 추천, 음성 인식, 질의응답,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조성되어 established docker environment. 파일을 저장할 때 작업한 컴퓨터 내부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작업한 컴퓨터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DM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벤트를 기록하고 전송하며 다양한 앱 환경에서 실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협업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NFT는 난환주보 토큰의 약자로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NFT는 영상, 음악, 그림 같은 창작물이나 자산을 인증하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입니다. 복사와 붙여넣기로 모든 것을 복제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원작자, 자산 소유권, 판매 이력 같은 정보를 모두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조와 도용이 불가능해집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NFT 덕분에 모든 형태의 디지털 창작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제2장 공감에 힘써 붐이 구독경제와 블록체인 기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다. 구독경제 서브스크립션 에코노미란 전통 사업 모델과 달리 일회성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장의 제목 서브미 서미는 subscribe의 준말로 구독경제를 뜻합니다. 구독경제는 정기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으로 미디어 콘텐츠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소비재, 내구재, 사치재, 공간, 서비스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구독경제가 기업의 전통적인 사업 모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반복과 선불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일시에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얻거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선지급합니다. 선지급 기간 동안에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구독경제의 특징입니다. 상품에 따라 소유 여부도 다릅니다. 물이나 비누를 구독하면 소유하게 되지만 명품이나 자동차를 구독하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소유권을 반납합니다. 구독하는 상품에 서비스가 붙는다는 점도 차별점입니다. 저자는 코인마켓캡 콘마켓캡에서 코인의 시가총액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그라운드X가 내놓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는 카카오 코인이라고 불리는 클레이 KLAY를 사용합니다. 클레이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클레이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플랫폼 확장의 동력으로 사용됩니다. 클레이 외에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라에서 쓰이는 루나 LUNA가 전세계 코인 시가총액 20위권 순위 안에 있어 K코인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열풍에 편승하여 국내도 코인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2018년 8월 네이버의 라인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링크체인 LINKCHAIN과 함께 공개한 자체 개발 코인 링크 LINK의 시세 역시 올랐습니다. 링크는 라인 생태계 내의 특정 서비스 이용을 통해 보상으로 획득하게 되는 유저 보상 로봇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라인의 여러 콘텐츠 앱과 커머스, 소셜, 게임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코인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K코인은 아니나 저자가 눈여겨보는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코인의 가치가 매년 100% 증가하는 구독경제에 연동된다고 광고하는 서브 SUB 코인입니다. 서브 토큰의 가치는 실물 세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파트너십,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구독경제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니 협업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공유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공유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구독경제가 견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구독 서비스 급 등의 배경에는 관련 플랫폼이 급증하면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구매 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독 서비스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클라우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니즈를 분석하는 AI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 배송 시스템의 고도화, 결제 방식의 혁신에 힘입어 디지털 구독 서비스는 한층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구독경제를 주도하고 그 기반을 다져놓을 수 있었습니다. MAGA,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나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회사가 구독경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독경제는 성장 정체에 빠졌던 빅테크가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구독경제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도입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경제의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앞세운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구독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할까요? 구독 여정의 로드맵은 어떤가요? 구독 단계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고민해야만 잠재 구독자를 실질 구독자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구독자를 제공 서비스 테두리 안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이란 공감 능력과 편안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소비자가 서비스에서 떠나지 않고 구독경제의 세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독 서비스와 코인 결제를 통해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는 없을까요? 명품 담보대출과 블록체인을 연계한 모니온 MONION 프로젝트가 국내 가동 중입니다. 구독 서비스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재미있는 구조라 여기서 소개해보기로 합니다. 이 비즈니스든 위에 서브미 비즈니스든 그 성공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니온 프로젝트는 모니데브와 모니온이란 두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 상상의 힘유니버스 인미 우주개발과 양자컴퓨터,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 그 창업자인 인터넷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산업의 거물입니다. 현재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우주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개발을 꿈꾸는 경쟁자이면서도 앙숙 관계로도 유명합니다. 시작은 2013년 NASA가 안쓰게 된 로켓 발사대 39A를 장기 임대할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맞붙으면서입니다. 아폴로 11호를 쏘아올린 역사적인 발사대를 두고 두 사람은 경쟁했지만 승자는 스페이스X였습니다.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두고 또 부딪혔고
블루 오리진이 출원한 특허가 2014년에 인정받자 스페이스X가 이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특허 15개 가운데 13개를 철회해 스페이스X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는 우주 탐사라는 목표는 같지만 사업 방식은 다릅니다. 스페이스X와는 달리 블루 오리진은 민간 업체들과 적극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주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로키드 마틴과 보잉 등 다른 민간 기업의 로켓을 판매하고 유럽의 에어버스 에베스와 공동으로 달 탐사 경연대회인 물레이스 문 웨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개발의 지향점도 다릅니다. 베이조스는 달나라 여행을 목표로 달의 우주기지를 세웠지만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란 동전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처럼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 단위로 연산이 가능한 고속 컴퓨터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물리학을 전공하며 양자역학을 공부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일까요? 개념이 상당히 난해하기에 상세한 설명보다는 기본 원리만 알고 넘어갑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됩니다.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 없다면 TV도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물질을 세분해 가면 분자, 원자, 원자핵 계열을 지나 소립자에 이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립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여겨집니다. 분자부터 양성자에서 중성자까지의 크기를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IT 분야에 종사하는 베이조스에게도 양자역학이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소립자는 다시 매개 입자와 렙톤, 납튼, 쿼크, 쿼크 등으로 구성됩니다. 결국 모든 물질은 쿼크와 렙톤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 분자는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원자는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로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뜻으로 원자아tom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의 비분화를 의미하는 아토모스 아더머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사장 뿌리에 힘이 13엔드미, 유전자와 바이오 산업, 죽음을 거슬러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 2008년에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여러 발명품 중에 23엔드미, 23엔가 있습니다. 23엔드미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BC 베스트 컨슈머 유전자 검사 키트이자 이를 공급하는 유전체 검사 전문 회사입니다. 고객들은 이를 통해 본인의 DNA나 예상 병력, 조상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름에 23이라는 숫자가 들어갈까요? 유전자가 포함된 인간 염색체가 23쌍이기 때문입니다. 이 키트는 유전자 분석 정보를 통해 나의 조상, 즉 뿌리를 찾을 수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으나 그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없고 각종 질환에 시달린다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의료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융합한 의료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 건강 상태, 질병 발생의 위험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엔드미 키트에 타액을 묻혀 회사로 보내면 일주일 안에 유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가족 병력을 다룰 수 있으니 가족력으로 암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확인하여 유전적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23엔드미를 비롯한 많은 바이오 업체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피 몇 방울로 유전 정보를 분석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분야는 앞으로의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축적한 유전자 정보 데이터는 각종 신약 개발과 치료를 위한 엄청난 자산입니다. 23엔드미의 출발점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전자 분석 키트나 조상 찾기였지만 이 과정에서 축적한 방대한 유전자 정보 데이터가 23엔드미의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통해 기업 방향성을 신약 개발과 헬스케어로 전환하면 그 성장성은 폭발적일 것입니다. 유전자 분석과 유전 정보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는 유전자 성형이나 유전자 프로그래밍 같은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정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본질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는 큰 충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놈은 한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로 유전체라고도 합니다. 일부 바이러스의 RNA를 제외하고 모든 생물은 DNA로 유전 정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게놈은 일반적으로 DNA로 구성된 유전 정보를 지칭합니다. 미국은 게놈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바이오 산업 육성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영국은 공공의료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도 게놈 확보뿐 아니라 관련 장비 개발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인간 게놈 빅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곧 그 나라와 기업 생명과학 산업의 열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울산만명 게놈 프로젝트는 단백질 설계도를 분석해 유전자 변이도 알고 사람들이 어떤 병에 취약한지를 분석하고 진단하며 맞춤형 처방을 내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유전자 연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유전자 가위 진세술입니다. 노벨상을 받고 네이처 등 세계적 의학 권위지 등에서 잇따라 해당 기술에 주목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는 생명과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사이언스는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2015년 최고 혁신 기술로 꼽았으며 네이처와 네이처 메소드 역시 이를 중요 실험 기법으로 소개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변이로 생기는 유전병이나 에이즈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서의 내용이 전문성을 띠고 있어서 조금은 어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